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2장이죠. 저번 시간에 1장 마무리 지어드렸으니 오늘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장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어 있는 거죠. 예, 제 2장 정전계입니다. 정전계입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고 여쭤본다면 여기에서 두 문제 내지 몇 문제가 되냐면은 세 문제 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요 장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정전계라는 것은 뭐의 약자를 쓴 거냐면요. 여기에서의 정이라는 것은 정지 있죠. 정지의 정자를 쓴 거고요. 여기에 전이라고 됐죠. 여기에 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하의 전자를 딴 거고요. 요때 개라는 것은 뭐냐? 요때 개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개라는 것은 요거는 필드입니다. 즉 공간입니다. 공간. 이걸 이제 개로 쓴 겁니다. 우리는 정전계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 전하의 공간을 우리는 줄여서 정전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정전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지된 상태, 전하의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정전계라고 말씀드리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전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정전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요 정전계라는 것은 요겁니다. 시험 문제. 올해 1위 때인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 잘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된 책을 보면요. 어떤 책이든 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정전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볼 거야. 정전계. 그럼 정전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전계라는 것은 바로 요게 정전계입니다. 그래서 정전계라는 것은 전개 에너지가 최소이며 가장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이것을 정전계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정전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중에 찾으세요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전개 에너지가 최소이며 가장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정전계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다 싶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뭐 있는 거 정답?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채소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그게 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분들 계실 거고 중요한 것은 전개 에너지가 최소이며 가장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정전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문구가 있으면 답이고 이걸 못 외우겠다 싶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뭐 있는 거 정답? 채소라는 말이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 책 1번 문제로 되어 있나요? 네, 한번 이거 배웠던 걸 한번 보겠게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책 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은, 여기 있네요.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4페이지. 예, 24페이지입니다. 예,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1번 문제죠? 예, 1번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중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정전계라는 것은 바로 전개 에너지가 최소이며 가장 안정된 상태를 우린 정전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나다라고 보기 중에 뭐 있는 거 정답? 최소 있는 거다. 다 몇 번 정답이요? 3번인가요? 네, 3번을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이 정전계에서 이제 정전계에 대한 이제 의미, 정의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계를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있는 것은 시험 문제는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바로 요걸 다룰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하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하의 성질인데 지금 제가 이걸 전하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전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전기라고 불러요? 전화라고 불러요? 전기라고 부르는 거죠. 전화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하고 책에는 이론하고 좀 달라요. 쓰는 용어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하라는 것은 뭐냐? 전하. 전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말이나 전하라는 말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요 말보다는 요 말을 쓰고 책에서는 요 말보다는 우리가 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은 같은 놈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전하의 성질이나 전기의 성질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전하나 전기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하의 성질인데 우리 전하의 성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책에 있으면 보고요. 없으면은 적어 드릴게요. 왜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책에 있는 걸 의존할 텐데 여러분 책에는 그런 말이 없네요. 적어야 되겠네. 예. 그럼 전하의 성질인데 우리 전하의 성질에서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뭐냐? 요겁니다. 우리 전기, 전하 같은 거죠. 우리 전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예,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추상적인 거죠. 즉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도입했냐면은 자석을 도입합니다. 왜 자석을 도입했냐면은 자석의 성질이나 또는 뭐예요? 전기의 성질이나 또 뭐냐? 전기의 성질이나 뭐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자석에 비유하는데 전기하고 자석은 뭐냐?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는 전기를 갖고 어디에 있다가 자석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전개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장, 6장은 쉬어가는 페이지고 그 다음 7장부터 나머지 장까지 바로 정확히 따지면 자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개 파트, 자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은 전개 1장부터 4장까지 쉽다고 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게 쉽다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개 파트, 자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개 파트를 조금 할 줄 아시면요. 자개 파트 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왜?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전기를 자석으로 보면 되고요. 자석을 전기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기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다 비유할 거냐면은 자석에다 비유할 테니까요. 자석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전하의 성질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죠? 전하의 성질인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석으로 한번 비유해 볼 거예요. 여기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합니다.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하면요. 그 자석에서는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죠?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자석에서 N극과 S극으로 나눠지듯이 전기도 뭐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건전지라는 걸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건전지를 구매하면 그 건전지에는 극성이 있죠? 플러스 쪽이 있고 마이너스 쪽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우리는 자석에서는 N극과 S극이 있듯이 전기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자석에서 N극이 전기에서 플러스 부분을 해당하는 거고 자석에서 S가 바로 전기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듯이 전기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는? 전하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 플러스를 뭐라 그럴까요? 양전하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를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존재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양전하, 음전하라고 표현했는데 문제에서 낼 때는 양전하, 음전하 이걸 주지는 않죠. 간혹 이걸 다르게 줍니다. 우리가 요 우리 양전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양전하 이것을 정전하라고 부르고요.